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릴 텐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분이에요.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우리 일상에 상상을 더한 그림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화가이자 여행 작가 김물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화가 김물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싶었잖아요. 그래서 옷 색깔을 맞추신 건가요? 제가 또 김물길 작가님 나오는 날은 네. 철저히 준비를 아, 하거든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정말 네. 따끈따끈한 여행지인데요. 오. 제가 뭐 친구랑 가는 여행, 혼자 가는 여행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바로 지난달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만족했던 여행이어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읽어도 스위스, 뒤로 읽어도 스위스. 아, 정말 좋습니다. 아니, 앞으로 아니고요. 거꾸로요. 거꾸로니까 알겠습니다. 가족 여행지로 스위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사실 이전에 개인적으로도 한 2번 정도 스위스를 다녀왔었는데 네. 그 자연 경관을 보고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혼자 보기가 아깝다. 부모님이랑 꼭 같이 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스위스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가족의 사랑까지 느껴지는 이 스위스 첫 번째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취리로 가게 됐는데요. 네. 사실 스위스 가기 전에 제가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저는 취리로 가고 이제 부모님은 언니랑 같이 인천에서 취리로 오셨거든요. 네. 취리에서 상봉을 하게 된 거죠. 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첫 자연을 탐험하기 전에 네. 도시 여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장거리 비행을 하고 오셨다 보니까 피곤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취리 도시를 산천히 산책을 하면서 피크닉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네. 방금 가족 사진 공개 다 가족 동의 얻으신 거죠?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취리에서 가족분들이랑 뭐 하셨어요? 사실 뭐 특별한 걸 하진 않았고 휴식이라는 개념으로 산책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 호수가 끼어 있는 예쁜 공원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걷다가 초록색 막 나뭇잎이 우거지고 이렇게 늘어뜨린 멋진 나무를 봤는데 네. 그 나무를 보니까 저 나무가 거대한 모자를 쓰고 잔디 위에 팔을 포개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오.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김물길 모먼트입니다. 아, 무엇보다가 맞습니다. 상상을 하시면 그림으로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탄생했나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걸 네. 느끼자마자 약간 나무를 의인화해서 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느꼈던 게 저 나무의 풀 부분이 모자 부분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무 기둥이 어머!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3명, 4명이 저희 가족을 그린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가 관광지를 여행자로 가서 풍경을 들여다보잖아요. 네.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과 풍경도 우리 사람을 쳐다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이니까 훨씬 더 자연을 배려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도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느끼게 해줬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가 눈, 코, 입이 있어서 네네. 여행자들을 쳐다보고 있군요. 네, 너네들 건강하게 잘 여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죠. 아하. 근데 너무 귀여워요. 모자 쓴 모습. 네. 멋진 이거 좀 수치 생각보다 많네요. 나무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스위스 취리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네. 또 어디로 이동하셨나요? 바로 그 다음에 이동했던 곳이 그린델발트라는 곳인데요. 정말 엽서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스위스에서 산악 리조트 마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네. 융프라우 요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험한 등반 루트를 자랑하는 아이거 북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어서 아이거 마을이라고도 불리기도 네. 합니다. 융프라우랑 피르스트를 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기도 해서 사실 이 마을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진짜 예쁘다. 네. 아니 저 지금 계속 좀 자세히 본 게 이게 그림을 그리신 건가 실제 사진인가가
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풍경 자체가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맞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황홀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숙소에 있는 그 자체, 보셨던 풍경들이 뭐 멀리 나온 것이 아니라 숙소에서 거실 뷰가 그냥 저 풍경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고 이제 일상에 치여있던 저희 가족들을 뭔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라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알프스 여행한다 하면 인터라켄에 많이 머무시는데 네. 예. 제가 인터라켄이랑 그린델발트 두 곳을 다 머물러 본 결과 자연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더 좋아하신다면 그린델발트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그림과 같은 풍경을 보면서 또 어떤 정말 그림이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쵸. 어떤 그림이 탄생했습니까? 제가 저 숙소에서 그냥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원앙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가 연주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악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 워낙에 모든 악보나 악기가 완벽하다 보니까 어떤 건반을 치든 어떤 건반을 스치든 무조건 완벽한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욕심내지 않고 자기 파트를 잔잔하게 연주를 하고 또 그런 연주가 어찌나 아름다우면 클라이막스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온 모든 청중들에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그림을 제가 그리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하늘과 설산과 나무와 집들이 다 모두 하나의 악보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그러네요. 와, 그 조금 전에 그린델발트가 융프라우와 이 피르스트를 가기 위한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곳들도 다 가보셨어요? 네, 당연히 이제 스위스를 갔으니 융프라우랑 피르스트 다 들렸어요. 네. 근데 이제 융프라우는 스위스를 가기 위한 정말 최종 목적지라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스위스가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그만큼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네. 흐릴 때는 아름답지만 구름에 가려져서 못 볼 때도 있고. 아, 지금 나온 저런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행히도 저희 가족에겐 날씨의 요정이 붙어 있었는지 대부분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름다운 경관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우와. 융프라에 올라서 신나게 웃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저게 말로만 듣던 융프라우. 네. 뭐 스위스 관광 상품만 봐도 안 빠지는 단어잖아요. 융프라우. 아, 맞습니다. 저기군요. 맞아요. 와. 아, 부럽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좀 그 장엄한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저긴 혹시 많이 추워요? 마을은 한 20도 정도인데 아무래도 높은 해발로 올라가다 보니까 패딩이나 좀 두꺼운 옷을 겨울이라 생각하고 입고 올라가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정말 청정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체르마트라는 곳인데요. 네. 계곡 속에 오롯이 있는 이 마을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목적지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마테호른이라는 산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네. 들어봤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테호른을 마주하면 그런 의심조차 부끄러워질 만큼 강렬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산의 목초지라는 뜻의 체르마트라는 이름대로 정말 그 동네가 푸르고 깨끗해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또 전기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청정 도시란 칭호가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네. 이곳 날씨가 워낙에 변덕스러워서 약간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이 풍경을 볼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진짜 행운을 몰고 아무래도 다니시는 것 저희가 같아요. 3대가 덕을 쌓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 체르마트라는 마을이 해발 1620m에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마을에 어느 곳에 가도 이 마테호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경이로운 최고의 순간은 처음에 일출이 딱 뜨면서 이 마테호른 산봉우리랑 만나는 순간인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황금빛을 띠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인가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무 황금 호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걸 보기 위해선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우와. 근데 또 밤에도 정말 버릴 것 없이 아름답거든요. 네. 저 마테오른 아래 펼쳐져 있는 저 체르마트 마을에서 하나 둘씩 따뜻한 불이 켜지면서 정말 그 밤의 깊이를 더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은 모든 시간대가 버릴 것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고마운 마을, 정말 감사한 풍경이었습니다. 야, 저는- 예. 해진 후 너무 예쁜 거. 그러니까요. 낮에도 봐도 예쁘고 밤에도 봐도 예쁜데 네. 어떻게 또 그림을 표현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산봉우리를 딱 보고 어떤 연필을 그리게 됐어요. 왜 연필을 연필이요? 그리게 됐냐면
저기 보시면 끄트머리가 점점점 산봉우리 끝에서부터 밝아오거든요. 네. 근데 뭔가 색연필 꼭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 태양은 저 산봉우리를 빌려서 하늘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상상을 해보면서 어허. 이런 거대한 색연필을 그리게 됐는데 나도 저런 색연필이 있다면 모든 그림이 더 멋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밑둥만 그려서 이렇게 사진이랑 데워 놓으신 네, 거죠? 맞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야, 정말 예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마테홀은 그림 새벽 시간을 또 이렇게 모티브로 한 그림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릴 그림이 있는데 네. 이 그림은 정말 따끈따끈해요. 제가 어제 완성한 어머, 그림입니다.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그림이어서 며칠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마테오른이 저렇게 빛을 받기 전에 한 새벽 5시 45분부터 네. 시작해서 6시 5분까지가 가장 큰 절정이에요. 저희 가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 풍경을 보려고 나갔어요. 네네. 근데 마테오른의 그 풍경이 딱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온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했고 아. 특히 그때 저희 아빠가 좀 안타깝지만 몸살 기운이 좀 있으셔서 네네네. 약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테오른의 황금빛을 보시고 정말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와.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저 태양이 마테오른을 비춰주긴 하지만 저 빛나는 마테오른이 결국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비춰주면서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모이게 하고 있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마테오른을 식탁 위로 옮겨와서 저희가 먹는 맛있는 아침 식사 위에 조명으로 이렇게 와. 설치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뭐 빵이나 과일 같은 건 그냥 의미 없이 그린 게 아니라 각자 저희 가족의 특징들을 담은 건데요. 어허. 매일 커피를 마시는 아빠를 위해서의 앞자리, 그리고 네. 과일을 좋아하는 제가 이제 복숭아를 두고 있고 네. 차를 즐겨 마시는 언니가 제 뒷자리, 그리고 네. 꽃을 워낙 좋아하시는 엄마를 위한 이제 병이랑 가까운 자리가 저희 엄마 자리예요. 그래서 이야. 각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도 물길 작가님의 작품은 애정과 사랑이 듬뿍듬뿍 느껴지는데 네. 오늘은 또 굉장히 가족애라서 그런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저도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혼자 하기도 했었고 친구랑 하기도 했었지만 가족과 여행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래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여행을 떠나보면 또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커지고 그래서 당일치기 1박 2일 여행도 좋지만 때로는 마음 잡고 한 좀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한번 여행을 탐험하듯이 할 수 있다면 너무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여행을 하면서도 마음의 안식처 같은 가족을 옆에 두고 정말 낯선 아름다운 곳을 탐험한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여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었거든요. 와. 네. 유튜브에서 댓글로 오유나 바라기님이 아침부터 눈 호강 중입니다. 감사해요라고 또 댓글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김물길 작가님의 스위스 여행기는요. 조금 후에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에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